근데 사실 저는 음, 잘 모르고 그냥 그런, 제가 그냥 음, 사람들 좋아하고 음, 음식 좋아하고 하다가 외국인 음, 친구들 대상으로 이런 걸 하다가 음. 자연스럽게 좀 업이 된 케이스 같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그래서 플랫폼에서 이런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다가 음, 이게 조금 규모가 음, 커지는 음, 과정을 보고 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사실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냥 말이 여행사지 음, 여기서 제가 하는 일은 비슷하고 음, 그러고 제가 최근에 시도를 했던 게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플랫폼 내에서 단일 투어 그러니까 혹은 2시간, 그쵸. 3시간짜리 그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단품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장기로 하려고 하는 수요도 오, 분명히 보였고 또 동시에 음, 콘텐츠, 우리 한류 콘텐츠가 되게 곽광받으면서, 네. 제가 콘텐츠 영상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어디서? 뭐 틱톡이나 아, 인스타그램이나. 역시. 근데, 네. 네. 그걸 보고 제가 어쨌든 느꼈던 생각이, 아, 진짜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오려고 하는 음, 사람도 많은데, 어, 그래도 두려워서 못 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고편처럼 좀 이렇게 홍보를 하셨군요. 맞아요. 뭐, 그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네. 한국 여행 혹은 문화 혹은 어, 언어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나름 그런 트래픽을 예, 예. 모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 맞아요. 음, 그래서 한국 관련된 콘텐츠를 이것저것 해봤죠. 뭐가 될지 음, 모르니까. 음, 그러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네. 그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은데 아, 그랬을 때 사실 제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대답을 해주고 프라이빗으로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쵸, 또 한 명 한 명 상대해서는 또 구조를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또 그들의 입맛에 맞춰주면 또 제 색깔도 좀 퇴색되는 것 어, 같고. 어, 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친구들을 데리고 여행한다면은 어떻게 할까 어떤 해서 내용을 할까? 8박 9일로 상품을 만들었어요. 음, 근데 이거를 그냥 사실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꼭 한 번쯤 이런 상품을 해서 하면 충분히 나라면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할까? 근데 그 유통하는 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알리는 게. 거. 네. 그랬을 때, 아, 소셜미디어 채널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쵸. 쌓였고, 음. 한번 해볼까 해서 했던 게 다행히 다 차가지고 우와, 그렇게 진행을 했죠. 진짜 힘들 것 예. 같은데. 그거, 아, 내가 어, 너무 궁금한 건 뭐냐면, 네. 아웃바운드 여행사하고 인바운드 여행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 메커니즘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어쨌든 한국인만 대상으로 하니까 홍보를 한국인만 대상으로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글로벌, 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네. 다른 인바운드 같은 경우 보니까 대륙별로 여행사가 전문화돼 있더라고요. 뭐 영미권, 유럽, 네. 아니면 아시아권, 네. 뭐 우리는 뭐 말레이, 인도만 해, 인도네시아만 해,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재현님이 하시는 거는 틱톡이나 이런 건 전 세계에서 다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 들어와서 뭐 이 사람들이 모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 모여가지고? 어, 저는 되게 그냥 심플하게 제가 예, 했던 그 구조대로 예, 이제 광장시장 투어를 예를 들면은 예. 제가 지하철역에 만나서 출발해서 그, 그, 2시간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구조로. 그거는 에어비앤비잖아요. 근데 이 에어비앤비죠. 8박 9일 어떻게 8박 해요? 9일을 어. 똑같이. 왜냐면 제가 그들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행기 항공권 너희가 끊고, 예. 우리는 이날 여기 호텔에서 만나. 아, 가, 랜드사가 네. 해줬구나.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제가 만든 상품을 구매를 하고, 네. 항공권은 포함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항공권을 아, 끊고, 뭐 미리 오는 와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숙박하고, 아니면 딱 맞춰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다 자유롭게 하겠죠, 그거는. 뭐 오, 유럽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그러니까요. 다양하니까. 예. 근데 이제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서부터 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거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일정의 음, 숙박, 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숙박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서 그것만 판 거지. 그러니까 항공권 빼고 와우. 한국 와서 음, 이제 먹고 자고 노는 것. 그래서 8박 9일 음, 동안. 끝나는 건 여기서 음. 똑같이 끝난다. 그게 미국에서 하는 보니까 랜드사 보니까 보통 2박 3일, 3박 4일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네. 그건 좀 위험 부담이 적잖아요? 장소도 한정돼 있고 네네네. 어쨌든 거기까지 오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와, 8박 9일이면 거의 풀 패키지인데 네. 교통 빼고 하는 거 리스크는 없었어요, 이거? 혹시 어떤, 예를 네. 들면 어떤 한 고객이 늦게 온다거나. 음, 왜 나라가 다 다르니까. 어, 어떻게 다행히 다 맞으셨어요, 그 네, 나라에. 그러네. 근데 일단은, 진짜 운이 좋으셨다. 그런가요? 네, 네. 일단은, 틀어지지 않으셨다는 게.
네, 뭐, 사실 음, 저는 그렇게 큰 걱정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워낙 그냥 했다가, 안 되면 뭐 맞춰서 오면 되지 하고, 역시 낙천지가 좀 필요해, 이거는. 예, 뭐 물론, 이게,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도 훨씬 많았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음, 네, 그냥, 일단, 어, 만나서 음, 가는 동안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응. 혹은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그냥 합류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건 어차피 그것도 자기 리스크니까 자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감당하고. 것들을 어쨌든 저희는 막 패키지 이런 느낌보다는 자유여행인데 오, 우리끼리 만나서 이런 액티비티를 같이 한다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유연했어요. 너무 재밌을 것 그래서 같은데? 저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음, 뭔가 뭐 쉽게 말해서 막 음. 대접하듯이 막 예, 이런 예, 느낌보다는 예. 같이 여행하듯 놀자. 놀듯이 네 그런 느낌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게 또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엔 어쨌든 그분들이 음. 제 콘텐츠를 소비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 대부분 저를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혹은 제 영상을 오, 봤던 분들, 그분의 네네네. 친구들, 음, 지인들, 그래서, 비교적 조금 편했고 재밌었어요. 예. 음. 음. 그래서 저는, 와, 대단한, 진짜. 이제 약간 여행 비즈니스가 네. 이제 약간 뭐랄까, 새로운 약간 크리에이터 비즈니스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변화를 음, 봤던 게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여행 유튜버 분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아, 그분들도 모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웃바운드를 가면 사실, 인바운드는 왜 안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그런 그렇겠죠. 본질은, 네, 어쨌든 그들도 그냥 한국 여행을 오고 음, 싶은데 음, 그냥 이런 수고를 덜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음, 그냥 자기 나라에서 자기 일 하는데 거기 그냥 투자하는 게 낫고 차라리 이런 거는 페이해도 충분히 페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음, 이들이 한국에 와서 숙소 음, 걱정 안 하고 음,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고민 안 음, 하고 음, 시간 최대한 세이브해서 음, 재밌게 먹고 놀고 음. 다양한 사람 만나면은 저라도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인바운드 장점이 음, 되게 그렇게 만약 비행기 빼고 판다 네. 그러면 되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다양했어요. 어떠셨어요, 이번에? 너무 좋았고, 어떤 나라 사람들이 오셨어요? 저희는 미국 분들이 좀 많았어요. 미국 분이 한 12분, 저희가 한 16명이었거든요. 16명 네, 네, 중에? 네. 그건 약간 틱톡의 오디언스 비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틱톡이 음, 메인 채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틱톡의 주 사용자가 네.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국에서 틱톡의 음, 그 점유율이 0. 몇 퍼센트인가 1점대라고 들었거든요. 네, 1%대라고. 네네. 근데 미국에서는 그 반대더라고요. 음, 유튜브를 넘어서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점유 시간이.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또 미국이 또 특히 또 틱톡이 굉장히 좀 붐을 이뤄서 그런지 네. 확실히 틱톡 노출도가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긴 하네요. 음, 어. 그리고 뭐 유럽에서도 오고, 어, 네, 뭐, 아시아는 없었나요? 네. 근데 미국계 아시아는 있었고, 아, 미국계 아시아. 아시아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근데 사실 오, 저희가 이번에 한 것도 네. 제가 사실 올해 꼭 해보고 싶었는데, 네. 어,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모객을 아, 했거든요. 그 패키지를요? 네. 한 40일 전에 오픈을 했어요. 40일 전에 예. 근데 이게 모객이 된 거예요. 16명이나? 예. 근데 다행히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어쨌든 그쪽에서 오는 한 분이 그분 와. 친구분들을 되게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 근데 그 미국도 땅이 되게 넓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 다른 주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렇죠. 예. 저- 자기네들끼리 되게 재밌어 했겠다. 저는 사실 그게 근데 본질이라고 봤던 게 음, 그냥 우리가 여행지에서 음, 맛있는 음식 먹고 음, 현지 사람들 만나고 음, 그리고 또 그쪽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면 되게 그들끼리. 재밌더라고요. 그랬을 때 연령대는 어때요? 연령대도 다 달랐어요. 사실 와, 20대 초반도 있었고 네. 30대, 40대 뭐 다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20대, 이제 30대, 40대. 5, 60대는 없네요. 그죠? 5, 60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소셜미디어 이 층, 사실 제가 나이는 볼 수는 있으니까, 네. 사실은 물어보는 게 실례긴 하죠. 어, 뭐 굳이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뭐, 네네네. 물론, 뭐, 음, 여권 정보나 이런 음, 걸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음, 근데, 네, 대체적으로 한 2, 3, 40대 정도. 지금 저희가 내년 봄에도 지금 모으기 시작해서 와우. 벌써 찼거든요. 벌써? 네, 지금 몇 자리 안 남았어요. 대박. 근데, 거기, 제가 좀 참나. 놀랐던 게,
되게 젊은 분도 많았어요. 20대 초반. 그러니까 예.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강의하다 보면 뭐 패키지 여행은 젊은 사람들이 안 할 것이다. 근데 약간 그 명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음, 그걸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 패키지라서 안 하는 게 아닌 거죠. 네네네네. 그 기존의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경험이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경험이 아닌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제가 그 포인트를 음, 전달하려고 했죠. 왜냐면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그냥 음, 내려서 찍고 오는 게 아니고, 음, 음, 그래서 저도 상품 자체를 음. 제가 에어비앤비 처음 호스트다 보니까 그런 아, 호스트 분들을 만날 수 있게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오, 만날 수 있게끔 다 짰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대박.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저는 그 사람 좋아하고 막 그렇지만 잠깐만, 제가 다 소름 돋았어. 전문성이 네, 있는 건 대박. 아니니까 아니,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분들하고 그럼 협업을 해가지고 코스를 짜신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다 호스트 분들은 아니세요. 뭐 그 중에는 뭐 음, 프리랜서 가이드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 되게 머리 좋다, 이거. 네. 진짜 짱이다, 이거는. 왜냐면 제가 전문성이 없는 걸 저도 아니까 전문성 있는 분은 전문성 있는 분한테 맡기는 게 저는 낫다고. 저는 이게 예. 전문성이라고 봐요. 예. 이 그러니까 기획력의 전문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저 경복궁 같은 네. 경우에도 어렵잖아요. 네. 저도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친구 중에 그냥 박사 공부하고 하는 아, 외국 친구예요, 심지어 이 친구는. 근데 한국에 좋아서 한국에서 석박사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음, 전공이 조선 막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웬일이야. 진심이고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저도 그 웬일이야. 친구의 열정을 알고 그래서 그 어쨌든 그 분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부산에 가면 부산 현지에 사는 음, 호스트분이 새로운 현지 사람 음, 혹은 한국에 사는 음. 분과 연결하는 컨텐츠가 있었고 새롭다. 이게 기존에 네. 지역별 여행 가이드 약간 그런 개념이 지금 아닌 거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기존에 제가 어떻게 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예를 들면 그 네, 소비자들이 참여해서 네, 체험을 했냐 안 했냐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거기에 굉장히 되는 음, 경험을 하냐 안 하냐로 또 음,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음, 들어 광장시장에서 뭐 먹듯이 맞아요. 그런 걸 얼마나 하느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네, 코스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했던 게 서울, 네, 부산, 네. 경주, 많이 간다. 그 다음에 서울로 돌아와서 남이섬까지. 와, 다 보네요. 뭐 다는 아니지만 외국인들 어쨌든 좋아하겠다.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좀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제 음. 나름 그렇다고 또 너무 타이트하진 않게 서울이나 이제 그렇죠. 경주, 남이섬까지는 대충 어떤 걸 할지를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부산 같은 경우는 선택의 문제였죠, 사실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시장 구경하고 뭐 해산물 먹고 그런 거 하나요? 네, 저는 응, 사실 되게 또 주관적으로 제가 응, 나라면 이런 걸 하겠다라는 기준을 응. 했어요. 오, 저는 부산에 가면은 예, 광안리에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광안리, 바닷가 뷰가 너무 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오션뷰로 숙소를 다 예약을 했고, 헐, 그리고, 영도에 갔어요. 영도 요즘 근데, 뜨죠. 네, 거기, 사실 그런 장소도 장소지만 또 예. 그 공간, 그 스토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분 찾는 것도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영도 쪽도 영도에 좀 전문점이 있는 영도에서 이제 태어나신? 태어나신 그때 외국 생활 하시고 다시 영도 돌아오셔가지고 영도 알리기 위해 앞장서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신 호스트분이 계시거든요. 되게 감사하죠. 그분을 만난 걸. 진짜. 그래서 그분이 저도 몰랐어요. 사실 제 오, 고향은 부산인데 고향 부산이시죠? 근데 잘 몰라요. 사실 태어난 것만 부산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저도 어, 많이 배웠죠.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구경을 다 하고 뭐 그런 식이었어요. 확실히 딱 느낌을 보니까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체험들을 많이 넣으셨네요. 음, 부산도 여행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딱 영도를 찍으신 거를 딱 음, 들었을 때, 약간 진짜 해외 젊은 층들도 음, 우리 젊은 층이 즐기는 걸 즐기고 싶어 음. 하는 그 트렌드를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나라면 뭘 할까였을 그러니까, 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그러니까 물론 거기 조금 나이 연령대가 있는 분들도 계셨는데 음, 어쨌든 사실 근데 영도 가면 외국인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그럼 그들도 음, 딱 느끼겠죠. 아 이거는 진짜 현지인들이다. 현지인이 하는 체험이구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맞아요. 동네구나.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어, 그런 대박. 식으로 조금 뭐 날씨도 좋았고 어쨌든 좀 음, 다 맞았어요. 혹시 경주에서도 좀 뭔가 새로운 거 하세요? 경주에서는 특이한 사실 스타일들도 일정이 많아서. 그렇게 타이트한? 조금 타이트했어요. 근데 오, 제가 이번에 할 때 저도 같이 해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그 네네네.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예.
그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음, 진행을 했는데, 음, 그 친구가 경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 경주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가보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경주 투어는 시켜준 식으로. 네, 그러면 역사 유적이랑 요즘 이제 경주는 대부분 20, 30대들이 가면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여행을 하잖아요. 네네. 비율이 어떻게 돼요? 어, 저희가 하루 일정이라 가지고 아, 너무 경주가 짧다. 짧았어요. 아쉽다. 그래서 그러니까 황리단길 자유시간은 한 두세 시간 줬고, 음, 그러고는 그 역사 유적지를 같이 돌아보고, 음. 그리고 한옥에서 같이 자고. 근데 한옥을 이제 경주에서, 한옥 자면 끝났죠, 뭐.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 자체가 주는 분위기가 있기 있죠, 때문에 있죠. 어, 충분히 날씨도 좋았고,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했겠다. 그래서 어, 사실 끝나고 나서 다들 막 또 오고 싶다고. 그게 빈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진짜처럼 느껴. 그만큼 저도 좋았고, 정말 그럴 것 음,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약간 거기서 이렇게 약간 또 궁금한 거는 에어비앤비라는 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해오신 그 레거시가 쌓이잖아요. 네네, 네네, 리뷰가. 근데 이 여행사 상품을 그렇게 심하게 만족시켜줬을 때 네. 이들의 어떤 이 피드백이나 이 만족도를 어디다가 남길 것인가? 되게 좋은 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전문가야. 어,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사실, 물론 그 유통도 중요하지만, 음, 콘텐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어쨌든 이거를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계속 디벨롭 하겠죠. 지금 저희가 봄에 하는 게 두 번째고, 근데 어쨌든 그리고 앞으로 할 건데, 리뷰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콘텐츠 퀄리티를 올리는 게 첫 번째다 해서 일단은 그거였고, 두 아, 번째는, 이제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생각하는 건 콘텐츠가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퍼질 수밖에 없다거든요. 그쵸. 근데 그래도 또 어떤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쵸. 어, 다음번에 네. 저희가 봄에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전문 아, 미디어그래퍼. 비디오그래퍼를 같이, 어, 저희끼리도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저도 네.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같이 했던 파트너 친구가 그, 이제 인플루언서 혹은 이렇게 영상 만드는 걸 좋아하는 친구고 활동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 친구한테 좀 태스크를 줬던 게 이 기간 내내 찍어야 된다. 좀 이런 기록을 활동을 해놔라. 해달라, 예, 예, 해서 충분히 잘 했어요. 예. 그래서 콘텐츠가 되게 많이 나왔고, 사실 음. 그것 때문에 저 봄에 모객이 된 것 같거든요. 어머, 그거 네. 어디다 올리셨는데요? 제 소셜미디어에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게 빈틈이 없어. 어. 그렇게, 물론 휴대폰으로 음, 찍은 거니까 음, 되게 러한 음. 사진이지만 또 프로페셔널 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하려고 하는 아, 거는, 사진이에요? 아니요, 영상, 사진 영상? 등등 여러 가지 그 스토리도 있고, 음. 근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뽑아내는 게 그 다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의사결정할 때에도 큰 그쵸. 영향을 미칠 것 도움이 같아서, 되죠. 왜냐면 금액이 크니까. 그리고 고객 리뷰가 동일하게 쌓이는 플랫폼이 없을 수 있잖아요, 여행사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리뷰를 그들한테도 받아서 피드백 용지를 보내고, 사실 받아주고 또 리뷰도 아, 받고 피드백도 받아서 이번에 봄에 하는 게 그 피드백을 토대로 조금 바꿨죠. 음, 바꾸고 이제 말씀하신 것대로 컨텐츠를 더 여행으로 해서 많이 만들려고.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제가 상품에 조금 더 확신이 생기고 이 패키지 투어 상품이 네. 조금 더 자리 잡고 단단해지면은, 음, 그럼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콘텐츠 찍는 작업을 제가 하겠죠. 제가 하거나 음, 사람들과 같이 하거나. 음, 어쨌든 근데 제가 그 지난 2년 가까이 그 기간 동안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나를 공부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그러고 지금 사실 쉬고 있어요. 콘텐츠를 오, 찍는 것을. 오, 네, 그 이유가 왜? 되게 지쳤어요. 왜냐면 영상을 만드는데 돈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 만드는 분들은, 특히 그 인스타그램이나 음, 틱톡에서 하는 분들은 공감할 음, 수도 있는데, 네, 광고 아니면 이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지치거든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사실. 되니까. 트래픽은 생겨도. 네, 다행히 저는 여행이라는 상품이 있고 마케팅 툴로 썼기 때문에 음, 가능했던 거지. 음,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이 구비가 되고 조금 더 다양한 제 상품 팔 것들이 생기면은 음, 다시 콘텐츠 찍는 걸로 돌아와서 콘텐츠에 힘을 주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음, 그런 구독자 수랑 이게 절대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이게 음, 조회수가 10, 20이라도 음, 그거 봤던 20명이 결제를 하면 패키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그쵸. 그랬을 때 그 어, 조회수도 음, 그렇게 의미 있는, 물론 중요하긴 음, 하지만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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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네, 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음, 어떤 목적으로 이걸 쓸 것인가. 음.
그리고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는 영상 만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성인 거죠. 그랬을 때 저도 제가 지금 봄에 예를 들어서 비디오그래퍼랑 같이 감독님이랑 같이 찍으려고 하거든요. 좀 괜찮게 하고 싶어요. 투자도 나름 하고. 음.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근데 만든 거, 막 이런 거. 네, 근데 제 상품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 보겠죠. 그랬을 때, 음.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충분히 그들을 설득하면 되는 거는 저는 그 영상의 목적은 조회수가 아니고. 그쵸, 그쵸. 그래서 왜냐면 그 랜딩 페이지 제가 쓴 글을 읽고 네. 패키지 상품을 보고 고민할 거예요. 이게 좀 음. 비싸기도 하고 음. 모르겠는데 어떨까? 그때 그 영상이 있고 그게 한 10분, 20분짜리고 전체적인 그런 흐름과 바이브, 분위기를 볼 수 있으면은 전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국인들도 확실히 그 영상이 주는 또 그 셀링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막, 아, 사고 싶어. 나도 참여하고 싶어. 약간 그런 느낌을 영상에서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사실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 내 맞아요. 마음에 와닿느냐. 그게 그랬을 때 영상이 사실 정보성 컨텐츠는 내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랬을 그쵸. 때 그냥 그런 건데 그런 거죠. 약간 좀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퍼스널리티가 들어가면은 약간 좀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동요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그럼 저가 이번에 아무래도, 느꼈던 예, 거는 예. 그 이제 제가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후부터 영상을 음, 찍고 이것저것 많이 해왔잖아요. 네, 사실 네.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맞아요.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꽤나 오랫동안 봐줬던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분들, 그래서 이게 조금 기존에 그냥 우리가 특히 여행이라는 상품에서 저는 조금 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런 스토리를 많이 넣다 보니까 단순히 이 상품이 좋아서 이 상품을 보고 오는 것보다는 그 맞아요. 비율보다는 어, 어, 모르겠어요. 저라는 사람 혹은 맞아요. 제가 만들었던 이런 거에 공감하는 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제대로. 예. 저는 너무 포인트를 딱 잡으신 것 같아요. 음, 예. 요즘 패턴이 그래요. 음, 제가 강의를 열어도 그렇거든요. 네네네. 지금까지 해오던 행보를 보면서 네. 예전에는 망설이거나 참여하시는 거를 그랬던 분들이 이제 그 과정들을 보고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모임에 들어가 봐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돈을 내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 온라인에서 얼마나 이 일을 했나. 음, 네, 그죠? 음, 음, 근데 음. 사람들이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큰 돈이잖아요, 네. 여행이라는 게. 네네. 근데 그거를 선뜻 내는 거는 저 사람이 어쨌든 그 돈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해줄 거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여행사, 음, 음. 그냥 회사, 네네. 그냥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그냥 회사로 접근하게 음. 되면은 글쎄, 그러면은 중요한 게 그냥 가성비가 되겠죠. 그렇죠. 예. 얘네 내가 돈 낸 만큼 빼주나 안 빼주나 그렇죠. 예. 불만이 늘어날 수 있고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딱 재훈님은 그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을 딱 포인트로 음, 잡으신 것 같아요, 음, 보니까. 음, 근데 이게 그전에 여행 업계에서 음, 전혀 없던 일이거든요. 음. 진짜 대단한, 진짜, 아니요. 예. 네. 자, 그냥 그 운이 좋게 어쨌든 그 플랫폼 음,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했고,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그, 장점을 살리신 거고. 예. 음, 그래서 음.